안녕하세요, 알전 멤버 여러분. 오늘은 낮잠 문제에 대해서 저희 권혜진 원장님과 저희 소장님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낮잠 문제로 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낮잠 사고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엎드려 재우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재우는 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영상에서는 아이를 재우는 순간의 모습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아이를 재우는 것은 그 재우는 순간보다 재우기 전 준비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완전 그렇죠. 뭐 재우기 전 준비 과정을 생각한다면 잠자리 환경부터 포함되는 것인데요. 잠자리 환경이라는 것은 뭐 약간 어둡고 조용하고 하는 건 기본이고, 잠자는 공간과 놀이 공간이 분리돼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막 금방까지 그 자리에서 방방 뛰었는데 거기에 이부자리만 깔고 자라고 하면 잠이 올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자기 전에 진정과 이완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잠자기 전, 재우기 전 1시간 전부터는 신체 놀이도 너무 활발한 놀이는 하지 않고 차분한 놀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진정을 좀 시킨 다음에 집에서 수면 의식을 하듯이 뭐 조용한 음악도 들려주고 뭐 동화책을 읽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재워야 아이가 잘 잘 수 있겠잖아요. 단체 생활이어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네. 공간 분리 할 수 있고, 재우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계신다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 어린이집에서 이런 잠자리 준비 시간을 소홀하게 하고 무조건 재우려고만 노력을 했다고 하면 이 과정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니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아이를 엎드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재우는 게 보이던데, 어린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성인의 몸무게로 누르면 호흡에 지장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겠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에게 낮잠이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낮잠을 계속 재우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그럼 낮잠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잠의 기능을 크게 보면 신체와 정서의 회복, 기억의 정리로 말할 수 있는데, 어린 아기들은 받아들이는 정보가 워낙 많아서 밤에 한꺼번에 하루치 기능을 하기가 어렵고 또 신체적으로도 길게 깨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낮잠 횟수는 발달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서 18개월 정도부터는 대부분의 아기들에서 한 번의 낮잠이 필요하고, 3, 4세가 되면 대부분이 아주 피곤한 날을 제외하고는 낮잠을 자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재우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이가 너무 안 자려고 하면 행동 제한을 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큰 아이가 잠자리 밖으로 빠져나오면 매번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다거나 침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제한을 둔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제한을 두든지 제한을 둘 때는 이것이 신체에 위험이 되는 위험 상황은 아닌가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행동 제한을 아이가 못 움직이게 그 성인의 몸무게를 압박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잠을 안 자는 아이를 제한하지 않고 두면 잠을 안 자는 아이가 자는 아이를 또 깨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시긴 할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잠이 안 오는 아이들은 다른 공간으로 데려오다가 다른 공간에서 조용한 놀이를 하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을 좀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1개월 아기의 낮잠 재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아이가 크면서 좀 달라져야겠죠? 아기들은 나이에 따라 재우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주 어린 아기들은 쉿 소리를 들려주면서 가슴을 토닥이는 방법으로 재우기도 하고, 울면 안았다가 그치면 다시 내려놓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지만, 21개월이면 이런 방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용하고 편안한 잠자리 환경, 아이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잠자리 전 준비 과정, 아이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한하는 평상시 훈육 방법
등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일관된 평상시 훈육이 있으면 아이는 졸리는데도 잠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지금 졸리는 시간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늦잠 자고 어린이집에 왔다면 그 시간에 졸릴 리가 없으니까요. 기상이 조금 늦은지 아닌지 꼭 파악을 네,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2돌 정도 됐는데 아이가 도무지 낮잠을 안 자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잠을 안 자려고 한다면 금방 우리 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아이가 졸리지 않아서 그러는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잖아요. 네. 보통 서너 살이 지나면 낮잠을 안 자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아이가 실제로 낮잠이 필요 없는데도 재우려고 한다든가 또 집에서 늦게 일어났는데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재우려고 한다거나 보통 아이들은 적어도 아침에 깨서 낮잠 잘 때까지 최소 4시간 정도는 그렇죠. 지나야 되잖아요. 그걸 잘 모르고 한다거나 주말에 집에서의 낮잠 시간과 어린이집 낮잠 시간이 달라가지고 아이가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도무지 졸리지 않아서 못 자겠다 하는 경우에는 단체 생활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더라도 아이를 그 공간에 그대로 눕혀놓고 억지로 재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그곳에서 조용한 놀이를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부모들도 협조를 해야 할 게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잘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하려면 아침에 시간에 맞게 깨워야 할 거고 주말에도 평상시 어린이집에서와 같은 일과를 재워야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에서 졸리지 않은 건 너무 자명한 일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과 부모들은 이 이야기를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 아이가 오늘은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뭐 그렇다. 그럼 주말에 어쨌다. 그러면 오늘은 뭐 낮잠을 잘 안 잘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거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이가 유난히 낮잠을 안 자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부모들하고 수시로 소통해서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유난히 잠자리에 예민한 아이다. 그러면 집에서 쓰는 미소자리나 뭐 애착 인형 이런 걸 보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낮잠을 잘 안 자는 아이들, 특히 2돌 이후에 안 자는 아이들의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낮잠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교육의 핵심은 아이의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수면 의식을 좀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기의 패턴을 잘 잡아 놓는다면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어머님들도 이 낮잠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보내기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낮잠에 대해서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준비하려면 어린이집 낮잠 시간이 언젠가 좀 파악을 파악해봐야죠. 해봐서 아침에 깨우는 시간도 좀 만들어 놓고 네. 항상 집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재우는 시간을 좀 재워보고 네. 그리고 이부자리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수면 의식 항상 해서 재우기 전 준비 과정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그 재우기 전 준비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안 자려고 한다면 이전에 수면 의식 때 썼던 자전가를 선생님께 공유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린이집 낮잠 문제로 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저희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